우선 저희가 이제 부서 간담회에 제가 참석한 이유는 소상공인 업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민서노기 조상무 시장님의 그 업무를 보시면서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제1차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3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에도 담겨진 것처럼 좀 비장한 각오로 어떻게 하면 저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까를 고민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계국장과 경제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토국장 이 분을 의원으로 참가시켜서 저희가 회의 안건이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상권 활성화 공약을 심사할 때 옆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유관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신용보증재단, 행복청, LH,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종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주시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소상공인 협회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시장 회장님이신 세종전통시장, 대평시장, 전위왕이물시장, 부강전통시장의 각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출범한 지 한 14년, 5년 됐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자 상권의 나름 전문가시라는 분을 한 6분, 7분을 더 이렇게 추가로 위촉해서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안을 종합적인 논의와 추진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시장 직속 협의체 구성입니다. 아마 저희가 세종시 출범이 이런 최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상권 활성화 정책이 조정된 의사결정입니다. 첫 번째, 상권 활성화 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쌍두마차로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서노기가 시작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하는 공약이 각 시국별로 있는데 그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기 위해서 그동안은 공약에 대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에서 계략적인 실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통상적이지만 이번만큼은 저희 상권 활성화 추진단에서는 단기 과제의 경우는 주 단위로, 중단기 과제는 월 단위로 해서 세부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말까지 민선 5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서 이 상권 활성화 공약을 그냥 빈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경제 구시험을 담당을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숙제 검사하듯이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하다가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협의해 봐서 최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런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한 안건을 실행 순위를 결정하고요. 이번에 시민청도 생기잖아요. 시민청 등에서도 발굴한 안건을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과제 추진을 총괄 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의를 매번 해봤자 소용없고요. 진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아시겠지만 상권 활성화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몇몇 기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면 표시할 수 있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같이 모든 시장이 다 같이 잘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보진 않고요.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거 소상공인이 저 피부로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사항 설명 마쳤고요. 혹시 기자 지시사항 있으시면은 한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의 김규철 기자님. 전통시장이 4군데 있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연인전으로 주차장 결제 가능합니까? 지금 여민조들은 현재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행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왜 이걸 이제 표현했냐면은 예. 청주에
국외 전통시장이 10군데가 있는데 예. 확인해 보니까 5군데만 그 청주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고 주차요금이 예. 5군데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업체가 지역 업체가 아니고 대전 업체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조례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연인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세종도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한번 던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0분 이내 주차 무료로 하면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 조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청주가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전통시장 주차장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10분으로 해놓은 데가 절반 이상이 넘었어요. 문제 취재 딱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담당 과장이 그 상인연합회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30분으로 바꿔놨거든요. 혹시 여기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선우계에서 조상무 시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대부분은 이제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차장 확보하려면 한개소한테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공약도 있지만 저희는 보고를 어떻게 드렸냐면 우선 1차적으로는 재정이 따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을 잘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한 게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는 우리 조례상 1시간 유예입니다. 1시간 유예를 하다 보니 이게 그 아무리 주차장이 많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그 주차난이 심각해집니다. 그거를 저희는 현재 30분을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 1시간을 30분을 줄여서 회전율을 높인다. 두 번째, 저희가 장기 주차했죠. 좀 오래되는 거 빼내는 겁니다. 우리 면수가 많지 않다 보니 그 면수 이제 장기 주차를 적발하는 거. 그 두 가지만 해도 바로 조그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좀 친절하고 좀 서비스가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세종 전통시장의 경우 이제 직영 체제로 유지하려고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야 될게요. 예. 그 예전에 이용 패스 만들 때 이제 자가용을 많이 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때 교통과에서 나왔던 대책이 중에 하나가 공용 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거였어요. 싸지 않게 해가지고 비싸서 못하고 주차를 못하게 시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요거 주차금 관련해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는 얼마 이상 구입하면 몇 시간 무료 이런 식의 제도를 마일리지처럼 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사면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주차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통시장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상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통시장 인근이 주로 그렇잖아요. 인근 지역이니까 거기다 갖다 세워놓는다 이거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당 2,000원 이렇게 해놓고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해놓고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시장에서 영수증 많이 끊어온 사람한테는 뭐 3만원 이상이면 1시간, 5만원 이상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빼낸다? 무슨 법적 근거로? 법적 근거 없잖아요. 그럼 이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보다는 제가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아닌데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다 제가 수렴할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아울렛 같은 데는 워낙 장소가 넓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그래서 뭐 4시간 기본적으로 무료가 돼가는데 저희 전통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세종 전통시장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세종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확보가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 그 기자님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아니 100% 반영을 대안을 저희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교회 장관 기자님. 네, 장성 기자님은 회의할 때 좀 뒤에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금방 다른 기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참 지용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사기 때 한다고 했다가 계속 오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설공단에서 두 군데를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연 5억 8천입니다.
그럼 그 지역 체계로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날 질문한 것 중에서 세종 신용보증대상 북부 출장소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신용보증대상 이사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고 그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관계 그날 이야기 나왔던 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게 전통시장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동별로 만들어지 상위에도 가능한 건지 그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 두 가지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니 우선 온누리 상품권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중기부에서 중기부 고유 사업이거든요. 중기부 고유 사업으로 현재 이제 7%의 그 캐시백을 제공해 주는데 저희 세종시는 작년부터 우리는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 여민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시민은 어차피 혜택을 받으면 되잖아요. 중기부 돈이든 우리 시 돈이든. 그래서 저희는 방침을 어떻게 했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목종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3군데 정도, 약 33군데 진입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지간한 그 예정 지역 내 상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억 8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출장소. 출장소. 그다음에 이제 출장소 문제는 저희 조사부 시장님이 공약 중에 하나인데 조치원에 북부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월 저희가 이제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위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소상공인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좀 초기 때 바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이제 북부권에서는 오시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당연히 좋은 공약인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생각은 저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얘기는 출장소는 다 반드시 설치합니다. 다만 설치했을 때 일반 시민이나 기자분이나 찾아갈 때 저기 설치해놓고 왜 사람이 없어? 왜 놀지?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공약이라서 할 게 아니라 저는 비교 분석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우리 직원들이 얘기한 거는 설치를 하되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얼마나 업무량을 고려해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간헐적으로 일자리 진흥원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 업무량과 향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대비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기와 인원을 정할 예정입니다. 수용사람이 박은주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 어제 조천 그 복숭아 축제장은 예. 워낙 차량이 밀려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돌아서 온 곳이 세종 전통시장일 거예요.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장 보러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없고 걸리고는 못 가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못 가니까 장을 못 봐요. 카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장 봐달라.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못 갑니다. 옛날처럼 어머니들이 업고 걸리고 이고 이렇게는 장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카트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대전의 모 전통시장은 카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도 대전에 가서 제가 경험한 일이 그 전통시장에서 얼마 이상의 그 생선 그걸 사면은 해안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분들이 공모 선정이 돼서 얼마 이상 사니까 얼마 정도의 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돈을 쓰면서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이 세종시도 제가 알기로는 명절 때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치원 세종 전통시장에서 저도 작년에 장을 보면서 되돌려가는 그 기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각 부마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런 되돌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공모 때는 항상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추석 때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좀 확대해 달라고도 요청을 한 상태고,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바람에 저희도 읍면동별로 공문도 칠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제도를 왜냐면 사가지고 이제 3만 원 한도까지 해가지고 3만 원 돌려주셔서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가 더 얘기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사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오늘 상품권이 준비별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산부라고 하나요? 예, 수산물. 생선 쪽에서 나오고 예, 있는데 농산부처가 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전통시장, 전통시장만 하고 있었는데 예. 대평시장이라든가 부강시장이나 정시장도 확대해가지고서 한다면 불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첨언 드리면요, 저희가 신청을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신청을 안 들어와가지고 우선 세종 전통시장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머지 시장도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렇다면 그게 골목 상품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현재는 그 대상이 전통시장만 한 대상이 됩니다. 그 시책 자체가.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요, 참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서 제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세종시를 보면 다 좋은 제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걸리다고 봅니다. 상인들이 어떤 구매자들 갔을 때 친절하고, 물론 신선도 상품의 신선도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우리 지역에 온 고객들을 친절하고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속에서 아이템이 나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도해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무조건 행정에서 해준다고 해야만 예를 들어 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그 지역에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 전용 주차 마냥 가족들 주차했고 남은 손님이 올 수 없는데 장사가 안 된다, 이런 한심하다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일요일에 법인된 직함들 말씀을 이분들 보시는 적당 우리 과장님부터 언제가 있다가 가시고 언제가 가시고, 과연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한국에서 내 지역에 있는 이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이대로 꼭 할 수 있냐 말이죠. 지금 그런 점이 좀 상인회장 이런 분들 보통도 내가 내 지역 주민들 개도록 열심히 키웠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계 직접적인 문제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해야 되지 않냐는 무슨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꽃감 따고 내름만 하고 바뀌고 이게 되냐면, 일단 반발 심에 나서 주민들도 아닌가고 아까도 지역과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정말로 우리 그 행정에서는 간담회 했는데 그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 구성된 분들이 정말로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장을 맡고 있으면 어떤 그 정부도 지원해주는 걸 앞세워서 주민들이 공감해서 어떤 그런 의식이 좀 됐을 때라는 거지. 우리 지금 과장님 오셔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이걸 이용한 주민들이 피폐하게 하려면 그 지역의 의식 개혁 속에서 손님을 맞이한 배려심도 키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 이제 황영복 비서관 계시는데 그 상인 협의체에 그 신청을 받아 저희가 58개 상인회가 있거든요. 거기 협의체에 받아서 저희가 두 차례나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정책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사생력 강화가 되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그때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저번에 정기총회 세종 전통의 정기총회를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면 돼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 스스로 잘해야겠다 의지, 그것이 아무리 자기 목마른 사람한테 물어줘야지 목마르지도 않은 사람 물려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정을 함부로 수혜하지는 않고 엄격하게 선정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됩니다. 먼저 하시고. 네, 그렇게 이원성 기자입니다. 저는 그 전통시장, 읍면, 예를 들어서 부강이라든가 대평, 그런 시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품질 문제거든요. 실제 지금 부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참 어서 그 농산물 시장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품질만 주면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품질이 나쁘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건은 품질, 주변에 있는 품질 좋은 농가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농산물 시장 가서 좋은 거를 싱싱한 걸 갖다가 판매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원을 100%나 지원해서 아무 수단이 없는 거예요. 품질만 주면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면 이기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교님 감사드립니다. 부강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 5일장 때 하는데 대부분 청주와 대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느 소비자들 다 찾아서 오시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계획을 할 때 항상 우리 상인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셨는데 예. 상현무 비서관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이분이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예. 부위원장을 맡은 건지 아니면 이거는 사람에 관계된 게 아니라 비서관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맡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한국공인중개사 때 세종시 지회장을 지난 글씨체로 바꿔놓으셨는데 비서실장이 회장 출신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황명국 비서관을 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유는 이분이 세종시 탄생부터 해가지고 소상공인 연합회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과 상인분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과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받은 입장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저희가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항상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그분들 의견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그때 조정 통과력한 게 상당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간 거는 뭐 직원분이 실수로 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건데.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겠습니다. 잘 보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잘 나왔으면 제대로 일어났죠. 잘 보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워낙 이쪽에 관심이 예. 많은 건데요. 특히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지금 조치원 전통시장에 지금 상인회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됐는지 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날 4일날 부의자로 오시는 그 단장이라고 해요. 그분들하고의 갈등도 많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통시장 자체에서 거기서 운영하시는 그 거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월 회비 10,000원씩 내고 있는 그 부분도 타당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돈도 내야 되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품질이 너무 저하되어 있어가지고 그 장날에 오시는 분들은 신선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때 장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장날만 오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16개 시도 똑같은 요건이에요. 그분들이 입점을 하시면 대개 이제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작게는 5,000원이든 월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 전국적인 그런 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 그 상인회 관련 두 단체는 저희가 좀 예민한 부분을 제가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건 이거 누가 처음에 어디서 발상을 하면 비상대책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민소농기 공약의 가장 우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공약 1호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거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걸 좀 만들자 같이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저기를 갖다가 상권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하니 우리가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시에서 좀 앞장을 서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단 공약이니까 관주들이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 내가 이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예,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청에서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대표성 있는 위원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실효성을 가진 위원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당연히 공약이라는 걸 아시는 공약은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진짜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시책인지를 판단해서 공약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대부분이 상인들의 주도가 돼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거를 이번에는 저희가 실효성 있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은 처음이거든요. 시장 직속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시민들 특히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일을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가면 지금 뭐 주치원 전통시장이라든지 여기 그 금남 그 전통시장 대표님 그 예. 금남시장이라든지 또각 그 연예인 모임장 서는 곳들 예,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모두가 일단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예. 이게 하나가 의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신도시 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만이 넘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한 뭐 7, 8만 정도 되는 걸 그냥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30만이 넘는 이쪽 아래에 있는 그쪽의 어떤 의사나 이런 걸 전혀 없이 그 사람들만 얘기를 들어가서 한다면은 여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들러리 서기 위해서 여기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형평성 있게 해주는 게 올바른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같이 답변을 예, 해주셨으면 해서요. 예. 저도 우려가 그겁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장사 좀 해주세요. 저희 가게 갈 테니까 난장 좀 열어주세요. 사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젊은 사람들 와서 좀 팔아다야 되는데 아까 주차문제 얘기 나왔잖아요. 왜 거길 안 가고 마트를 가느냐, 대형 마트를 가느냐.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이 그 짐을 다 들고 잘 못 보거든요. 남자도 안 네, 남자도 안 돼.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걸 알아요. 우리 세금으로 그 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사 잘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꼭 장사를 해주세요라고 사정한 거 아니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지금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세금이 투입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정작 재래시장을 갔어요. 장을 봐요. 고맙습니다 소리 듣나요? 못 들어요. 이게 바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연결되는 겁니다.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불편한 데 가서 일부러 물건을 사야 하고 왔는데 찝찝하고 신선하지는 않고 이게 종합적인 문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쪽 측이 14명 중에 전통시장은 4분밖에 안 되죠. 오히려 애경지역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일부러 저희가 부강, 전이까지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저희 조성우 시장님께서도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 전통시장도 넣은 거고 예정지역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신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게마다 또 틀리거든요. 경쟁력 좋은 데는 너무 친절하시고 경쟁력 약간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저희가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앞으로 상향 교육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 좋으신 말씀 하셨고 지금 다 좋으신 말씀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격한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단순히 표시하다 보니까 이 상해회장 이런 사람 버릇을 더럽게 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이 잘못돼서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시장님이 최초로 직접 나도 이렇게 상임을 됐다면 물론 큰 상임도 많지만 그 전통시장의 말 그대로 어떤 그 인물 또는 그 지역의 자존심이라든지 문화 때문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면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려심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만 오는 거죠.
한달 되면 주민들이 다른 데 하는 얘기가 망해야 돼요 하는 표현을 강함하게 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아까 말씀드린 세금문에서 마치 장사해달라 부탁하는 것처럼 많이 들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제 지인이 그 먹방이라고 하는 잡서라고 하는 그 후배들이 와서 그 복숭아 축제를 하니까 저통시장 한번 해봐라. 주최에 그 유명